아가들. 아가들? 네.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쁘고 소중한 존재인지 스스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알죠? 알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느냐에 따라 어떤 것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몰라. 2학년이 들어가서 폭망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머? 더 떨어져서. 갑자기 악당을? 응, 진짜요. 그래서 2028년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고. 의대 못 가잖아요. 어차피 지금 해야 돼. 너 의대 갈 거예요? 네, 저 원래 너 의대 쪽 아니잖아요. 간호 쪽. 그러니까 의대랑 간호는 다르잖아요. 응. 어찌됐든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정말 압도적인 성장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를 지금 조금 부진하게 하나해가 끝났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무조건 수능입니다. 수능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아가들 학기 중에도 내신에서 우리가 변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알겠지요? 자, 지금 인원들이 여기가 조금 많아. 이제 이유가 수요일, 목요일에 같이 듣는 친구들이 좀 겹치면서 인원이 좀 있는 편이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중간에서 잡음 나오면 수업 진행에 방해를 굉장히 크게 받아요.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괜찮아도 내 주의가 분산돼. 그럼 그거 누구한테 피해야? 그만 먹으라고. 그만 먹으라. 빨리 씹어. 기다려줄게. 빨리 씹어. 됐어? 좋아. 빨리 씹어. 이제 그만 먹어. 네. 저 뻥튀기 누가 산 거예요? 어떤 새끼가 시발점이에요? 좋아. 자, 이제 다들 나만 봐. 수능 수업을 할 때는 나도 긴장을 많이 해. 왜냐면 이 지문을 이해시켜 봤자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야.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절대 성적에 반영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러니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저 여자가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내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 앉아서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대답하고 생각하고 뱉어내고 모르면 손 들고. 할 수 있겠어? 그렇게 가보는 거야.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이나 화요일에는 어떤 수업을 했냐면 주제 찾는 수업을 했습니다. 대입 파악이요. 주제 찾는 수업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주제 찾는 수업을 응용하는 버전에 들어갈 거라 요렇게 한번 펴보시겠어요? 어제 요장이라고 위에 머릿말이 바뀌었을 겁니다. 작년 수는 계속 이어서 볼 거고요. 자, 오늘 볼 문제는 몇 번이에요? 30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쌤이 설명 한번 하면, 자, 어는 뭡니까? 어휘추론이에요. 자, 그럼 이거 몇 점짜리예요? 나와봐. 어휘추론 몇 점짜리? 3점짜리. 자, 쟤는 이름이 뭐야? 제거. 이거 몇 번 문제야? 35번 문제거든요. 얘는 보통 2점이에요. 3점, 2점. 자, 그럼 요는 뭡니까? 몇 번 문제야? 40번. 얘는 2점짜리 나올 때도 있고 3점짜리 나올 때도 좀 간헐적인 것 같아. 장은 뭐겠어? 그래, 요 분이 이겨야 돼. 장은 뭐지? 그럼 몇 번? 41부터 42. 여기까지만. 왜냐면 43 볼 거면 동화책 읽어, 가서. 봐줄게. 자, 어찌됐든 41, 41을 볼 건데요. 자, 41번은 몇 점이게? 보통? 2점. 예, 뭐라고요? 점은 없어요. 보통 2점이고요. 42번이 3점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 장문만 합치면 얘가 몇 점이야? 5점인 거거든? 야, 그럼 우리 오늘 3점, 2점, 5점이 되고요. 와, 이거 뭐야? 이거 7점 플러스 하면 보통 몇 점이야? 12점에서 13점짜리야, 오늘도. 지난번에 배웠던 대입파악도요, 10점 가까이 되는 문제들이고, 오늘 보는 블럭도 10점 이상 되는 블럭을 또 볼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우리 반은요, 여러분들 이해도에 따라 다음 주에 진행할 유형을 좀 달리할 거예요. 똑같이 주제와 어제 요장을 한 번 더 반복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년 수능에서 빈순삽 쪽을 넘어가 볼 것도 고려 중입니다. 오늘을 하는 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기획해서 갖고 올게요. 이해되시죠? 좋아. 자, 오늘도 이만큼 바디가 크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볼 문제는 30번의 어휘추론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필기하는 건 왼쪽 맨 아래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보자. 자, 유형을 처음 듣는 거다 생각하고 가르칠 거기 때문에 풀이법부터 갈게.
어휘 추론 풀이법. 얘부터 할게. 아유 예뻐. 어휘 추론 풀이법. 자, 분명히 주제 문제를 응용한 거다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어휘 추론 문제도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주제 찾기입니다. 참 이거 지난 시간에 많이 연습한 거잖아요. 계속. 근데 어휘 추론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쌤이 이걸로 설명하기 전에 우리말로 먼저 설명을 해볼게. 자, 막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봄쌤이라는 사람은 장점이 여러 가지인 선생님이다. 첫 문장을 이렇게 띄울게. 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쵸? 민서가? 네 입으로 참 해줄래?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뒤에 어떤 글의 논리가 붙어야 됩니까? 반박. 타당한데. 자, 다시. 봄쌤은 장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장점을 뭐 해줘야 돼요? 나열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에 여러 가지라는 멘트가 나오면 뒤에 하나, 둘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봄쌤의 장점이라고 잡아볼게. 받아들여, 그냥. 알겠지? 봄쌤의 장점이야. 자, 그럼 첫째, 봄쌤은요, 딕션이 좋습니다, 나쁩니다. 라고 했을 때 뭘 잡아야 돼? 좋습니다. 누가 나빠요? 좋습니다. 둘째, 봄쌤은 목소리가 귀에 잘 꽂힙니다. 문드러집니다. 뭐가 맞아요? 꽂혀요. 꽂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자, 봄쌤은 외관이 우수합니다. 열등합니다. 하필 이때 기침해야 돼? 우수합니다. 열등합니다. 뭐가 돼야 돼요? 우수합니다. 제가 아까 이 예시를 레벨 6반에서 똑같이 썼거든요. 근데 동대국어에 전땡우라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압니까? 우수합니다 해놓고 내가 뒤도니까 얘가 뭐 했는지 알아? 우수수수 이러는 거야. 죽일까봐. 자, 그러면 봄쌤의 장점이라는 타이틀을 잡았더니 목소리가 잘 꽂혀요, 딕션이 좋아요, 외모가 우수해요 라는 게 똥똥똥 나오잖아요? 그죠? 어휘 추론 문제 풀 때는 주제를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선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위에서 찾은 주제를 가지고 이 단어가 맞을지 안 맞을지 고르는 거예요. 잘 들린다, 안 들린다, 귀에 꽂힌다, 문드러진다 이런 개념으로요. 다만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선지는 우리가 그 단어만 보지 말고요. 숨겨진 대립적인 개념까지 이해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30번 문제로 한번 볼 건데 얘들아 얘 배점 봐봐. 배점은 몇 점짜리라 그랬어? 근데 오답률을 보니까 그닥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체감하면서 한번 시도해볼 건데요. 자, 1, 2, 3, 4, 5번에 단어들이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죠. 그럼 우리는 일단 주제를 찾으려고 읽을 건데 선지를 판단할 거고 거기에서 무슨 개념을 이해하래? 대립 개념을 이해하래. 자, 여기서 쌤이랑 필기 한 번만 가보자. 혹시 보라색 잘 안 보이니? 안 보여? 그러면 분홍색으로 할게. 난 말 잘 들으니까. 자, 앱솔루트부터 볼게. 근데 앱솔루트 뜻 모르는 애들 없을걸? 그 뜻 뭐야? 절대적인 이란 단어가 기본 뜻이지. 그치? 표면성 아까 나한테 비판해서 그래. 거짓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이게 반대말은 뭐야? 상대적. 상대적인. 맞아요. 근데 속뜻까지 가보자. 절대적인 이란 말은 당연히 상대적인 이라는 말과 반대를 이루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속뜻까지 기억하자고요. 절대적이다라는 건 상황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뭐 한 거예요? 일정한 거예요. 즉 얘는 변동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반면 상대적이다라는 건 상황에 따라 뭐 하는 겁니까? 변화하는 것이 상대적인의 속뜻이죠. 그냥 앱솔루트가 맞나 아니나까지는 보지 말고 저기까지 보자는 얘기야.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다 연습할 거야? 2번의 justify야. 자, 직역의 뜻은 무슨 뜻이야? 동사. 정당화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당화하다라는 건 맞다라는 거야? 틀리다라는 거야? 맞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당화하다라는 뉘앙스는 그냥 타당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충분해. 그럼 쌤 얘가 타당하다면 그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타당의 반대말이 뭐야? 타당하지 않아. 않다, 억지다, 그치? 틀렸다. 오, 쌤 그럼 해보니까 선택지의 반대 개념을 생각하는 건요, 굳이 영어 단어까지 떠올려야 돼? 그냥 우리말 정도면 돼. 우리말 정도면 충분한 거야. 연습하면 늘어. 3번 가보자. 이건 좀 쉬울 것 같은데? 킵은 뜻이 뭐야? 유지하다. 유지하다, 지속하다. 그럼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지속이라는 거니까 반대 의미는 뭐가 되겠어? 일시? 지속은 반대말은 중단이야, 성우야. 계속할 거냐? 그만할 거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이게 이제 수능형 논리야. 4번 한번 가보자. 컨선이야. 내가 남들한테 뭘 표현하는 거야? 걱정, 관심 이런 거거든요. 그럼 걱정도 관심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컨선도 관심이 있다라고 한번 정리해 볼까? 그럼 김민서가 반대말은 뭐가 없는 거겠어? 관심이 없어. 와, 대답해서 김민석 쩔탱. 관심이 없어. 됐지? 5번도 가볼 거야. 자, 5번은 뭐야, 단어? abandon. 뜻이 뭔데요? 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단어죠. 그럼 얘는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냅두는 거. 냅두는 거. 그럼 뭐야? 내 주머니에 냅둬. 이거 뭐 하는 거야? 유지. 나이스. 이런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은 보유라는 뉘앙스도 괜찮아. 됐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단어들에서 주제를 알고 이 단어가 맞지 저 단어가 맞지를 판단하라고 응용하는 게 어휘 추론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 등급에 있는 친구들은요, 주제 찾는 게 단단해지면 점수가 확 뛸 친구들이고요, 여기가 계속 털리면 아무리 연습해도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모아놓은 거거든. 그러니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 아시겠죠? 자, 그럼 요 문제 정도면요, 그래도 3분은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팁을 줬으니까 제한 시간 3분 내에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일 분 남았어.
여기까지 시간은 끝입니다. 자, 이제 얘들아 체감하는 타임 스팬이 있어야 돼. 지금 쌤이 입 닫고 있었잖아요. 요 정도가 3분의 텀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시간 텀 동안에는요. 18, 19, 20번까지 다 풀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고 25, 6, 7, 8, 43, 44, 45도 다 풀 수 있는 타임이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번 주 토요일부터 뭐 시작하는 날이야? 한 권 모고 시작하는 날이야. 자, 근데 토요일 1시 반에 못 오는 친구들 손 들어봐. 다른 학원 일정 이번 주 못 오는 친구들. 자, 나랑 약속하는 거야. 토요일은 한 권 모고는 방학이라서 추가로 쌤이도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손 내려도 돼? 1시 반에 못 들어오더라도 토요일에 나 만나러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 앞에 학원이 끝나고 나한테 바로 오는 패턴으로만 약속을 좀 해줘. 근데 학원이 10시까지일 수도 있잖아. 그 경우는 나랑 미리 대화가 끝나 있어야 돼. 쌤도 이제 이번 주 겨울학기 첫 주잖아요. 토요일까지 쭉 해보고 토요일에 나한테 전혀 못 나오는 친구들은 다른 스케줄을 잡아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보완책을 말해줄 거야. 그러니 그 외라면 학원 끝나고 바로만 오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합시다. 좋아. 자, 지금 3분을 우리가 풀어봤는데요. 정답은 몇 번이었냐? 이서아 씨, 몇 번이요? 5번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걸요? 틀렸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그 친구들이 더 중요해. 틀렸습니다. 자랑스럽게 들어. 이거 고3 문제야. 틀렸어. 네. 자, 그럼 민석이 몇 번 찍었어요? 저요? 네. 저 3번이요. 3번 찍었군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답이 5번일 경우에는 4번을 찍어서 틀리는 친구들이 보통의 경우에 많이 쏠리거든요. 민석이 스페셜한 친구인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답이 5번인데 이렇게 풀었는 게 맞나 점검하세요. 토픽부터 잡아드립니다. 자, 이 글의 토픽은요. 이겁니다. 뭐라고 썼어? 상황적 윤리학. 상황적 윤리학이라고 썼어. 상황적 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자, 무엇에 따라서 얘들아? 상황에 따라서 이게 윤리적이냐 윤리적이지 않냐라는 판단을 달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소재는 우리의 배경 지식이 됩니다. 잘 좀 기억해 놓으시고. 얘는 미리 로직까지 설명을 좀 할게. 다시 말하지만 로직이라고 하는 건 지문의 중심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내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이론부터 출발해 볼 거야. 이론. 이 본문은요. 처음에 이론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걸 이어서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자.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읽고 나서 아는 게 아니라 다음에 무슨 말 나오겠지? 난 이 생각을 기르게 하고 싶거든. 그게 독해의 필수라. 자, 이론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일반적인 진술이야? 구체적인 진술이야? 일반적 진술이야. 그치? 그럼 이 주장, 이 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이론을 반복해서 설명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무슨 진술일 것 같아? 일반적 진술이야. 그러니 앞에서 한 이론과 옹호자들의 말은 서로 어떤 말일 거야? 같은 말일 거야.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런 일반적 진술은 좀 추상적으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 진술 끝나고 나면 반드시 뒤에 무슨 진술을 붙여줘? 구체적 진술을 붙여줘. 그럼 내가 지금 블랭크로 처리했지만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다는 거야? 예시야. 잘한다. 그럼 이 예시는 앞에 나오는 이론을 적용했을 때 볼 수 있는 예시를 붙여줘. 그럼 이게 우리한테는 실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내가 앞에가 일반적 진술이라 말을 못 알아들었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못 알아들었다고 이거 지지쳐야 돼. 끝에 예시 읽으면 돼. 예시 읽으면 돼. 반대. 내가 독해를 많이 잘하게 돼서 이것만 봐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예시 읽어 말어. 과감히 안 읽어도 되는 거야.
이런 취사 선택이야.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는 예시는요, 뭐 너가 모른다면 중요한 단서가 되지만 너무나 명확하다면 버려도 되는 단서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들어가 보자. 자, Situational Ethics 시작합니다. 상황적 윤리학. 근데 여기서 그럼 뭐 준비해야 돼? 네. 출발해 봅시다. Theory 나왔죠, Theory. 자, 나 이거 지우고 갈게. 자, 우리 형광펜 단서는 왼쪽에다가 적기로 했거든요. 쌤, Theory 나왔습니다. Theory라고 하는 거는 이론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론 제시하는 거면 뒤에서 예시 뒷받침될 거다라고 예측하자고. 이론 나온다, 뒤에 뭐 붙을 거다? 예시 붙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먼저 읽어볼게. 자, 그리고 그 이론이라고 하는 건요, take into account 하는 겁니다. 고려하다라는 표현이죠. 이들은 고려하는 건데요, 상황이나 행위의 컨텍스트, 맥락을 고려하는 거예요. When judging whether it is ethical, 그 행동이 윤리적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때 말입니다. 그럼 지금 말한 거랑 똑같네요. 맥락, 상황에 따라서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소화됐어요? 다음 거 봐봐. Supporter of this theory. 바로 이 이론의 옹호자들이 있는데요. 그럼 얘들아, 이 단어 보자마자 그대로 한 번만 다시 적을까? Supporter. S는 뺄게. 이거 보자마자 뭐야? 위에서 한 거랑 지금 문장은 어떤 말 하겠네? 그럼 내가 서포터 문장을 해석을 못했어.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근데 거기서 쫄 거야. 윗문장 똑같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 똑같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더 읽어봐. 이 이론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permit 합니다. 허락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들어가. 그게 뭐였냐면, 노란색은 괜찮니? casting aside라는 표현이야. 별표. 자, cast라는 단어가 앞으로 나오면 우리는 낚싯대 던지는 거 생각하면 수능에서 거의 맞아요. 그럼 cast는 던지는 거지. 근데 그 던지는 걸 중심에다 던져, aside, 옆에다 던져. 그럼 내가 뭔가를 다루다가 에이 하고 옆으로 던져두는 거야. 그래서 cast aside는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요, ignore이라는 단어와 완전 똑같아요. 그러면 cast away는 긍정의 뉘앙스인 거야? 부정의 뉘앙스인 거야? 부정의 뉘앙스야. 자, 중요한 거 이제 쏟아지죠?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가 선지였거든요. 선지 앞에 부정어구 들어가면 주제와 같은 뉘앙스 골라, 반대 뉘앙스 골라. 반대 뉘앙스 골라야 돼. 그럼 위에 따르면 이제 물결 들어가 볼게. 상황을 고려하는 거야 라고 했어. 그럼 상황을 고려하는 거면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상대적인 거잖아. 근데 앞에 casting aside라는 무슨 어구 있으니까? 부정. 반대말로 뭐 들어가면 괜찮은 거야? 절대적 들어가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야, 니네 봐봐라. 내가 진짜 자부심 가져, 여러분들. 나 진짜 수능 분석 많이 해. 내가 잘 가르쳐가 아니라 대충 분석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걸 가지고 30번 문제 해설하는 것도 유튜브 다른 것도 검색해봐. 검색했을 때 이렇게 딱딱 맞춰서 가르치는 사람들 정말 몇 안 돼. 대부분은 쭉 읽고 그럼 얘들아 여기선 당연히 절대적이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해석 위주의 접근이야.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책 많이 안 읽었으면 못 푸는 문제가 돼. 야, 근데 못해서 뭐 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비판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 이렇게 접근해 보자고. 알겠죠? 더 들어가 봐요. 더 들어가 봐요. In the absence of universal. 와, 이거 밑줄 한 번만 쳐볼까? 그냥 검은색으로 가보자. universal에다가 물결 쳐봐. 그리고 absence에다 물결 쳐봐. 이 두 단어만 합쳐보자. 자, 그럼 뭐가 없다는 거야? 뭐가 없다야. 보편적인 게 없다야. 보편적이다라는 건 absolute 범주야, 상대적이다 범주야? 보편적. absolute 쪽이야. 그러니 absolute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두 단어 합치면 무슨 분야라는 거야? 때마다 달라지는 상대적이다라는 거야. 계속 반복되지.
그러니 이렇게 상대적인 규칙이나 기준 안에서 what matter, 중요한 것은 is the outcome, 결과가 됩니다.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일어나는 뭐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so거든요. 형광펜까지는 안 갈 거야. so가 들어간다는 건 앞 내용이 원인이고 so 뒤에 이어지는 게 뭐라 그랬니? 결과라 그랬지? 그럼 원인과 결과는 서로 같은 말 해야 돼? 다른 말 해야 돼? 같은 말 해야 돼. 그럼 뒤에도 뭐가 중요하다 말해야 돼?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말해야지. 그래서 결과가 수단을 뭐하게 만든다는 거야? 타당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해되면 끄덕해볼까? 맞나요? so 앞뒤 똑같은 말 해야 되니까요. 더 들어가요. possibly, 아마도 뒤에 이어지는 상반되는 현실이 도움을 줄 거예요. 설명하는데 말입니다. 무엇을 설명할 거냐면요. 상황적 윤리학이 적용되는 걸 설명해 볼게요. 이 말이거든? 어머! 쌤 지금 이 이론을 어플리케이션 뭐 하겠대요? 이론을 뭐 하겠대요? 그럼 여기 뭐 시작할 거란 얘기야? 예시 시작할 거란 얘기야. 다만 형광펜은 여기다 쳐볼래. 뒤어 나오는 대립되는 현실. 하나 더. 그건 application. 이론을 뭐해서요? 적용해서 나오는 거야. 위에 나오는 이론의 적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시가 나오겠다라는 걸 예측한 건데요. 다만 following contrasting reality라고 썼어. 아까 근데 contrast는 뜻이 뭐야? 대조. 그럼 대조를 말하려면 현실에 하나 얘기해야 돼? 두 개는 말해줘야 돼? 그럼 예시가 몇 개 나오겠다는 얘기네? 그리고 서로 어떤 예시를 쓰겠다는 거네? 반대되는 예시를 쓰겠다는 거야. 예시가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라는 걸 이미 우린 여기서 아는 거고요. 잘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반대의 경우를 말하고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예시가 어디 1번이 나오나 한번 볼까? 쌤 지금까지는 다 이론 얘기했는데 갑자기 다음 문장에 픽업 게임이라는 바스켓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바스켓볼 형광펜 친 이유는 농구가 중요해서야? 구체적 소재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몇 번? 그치? 그럼 얘들아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할게. 얘가 예시 1번이면 읽지 말고 예시 2번이 어디 있을지 먼저 봐봐. 대신 예시 2번이 시작될 때는 반대되는 거니까 역접 같은 거 쓰지 않을까 싶어. 그럼 어디서부터가 예시 2번이야? 번! 어디? 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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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그럼 쌤 잠깐만. 봄쌤 네가 알려줬지. 여기 예시 2 믿고 가봐. 알겠지? 틀리면 메가커피 100잔. 구라. 틀릴 리가 없거든. 예시 1번. 또 이렇게 표면성 이러지. 거짓 노려려고. 아니지? 응. 자, 예시 1번, 예시 2번이야. 그럼 일단 두 가지는 반대될 거니까 그게 맞나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접근해야 돼. 자, 예시 1번 가봐, 황지우. 봐봐. 야,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게임은요, among friend, 누구끼리 하고 있어요? 내 친구들끼리 하고 있어요. 옆에 보면 얘 왜 이렇게 생겼나 싶은 친구들이랑 하고 있어요. 그쵸? 그 친구들 하고 있어. 그때 모든 이들이 예측이 돼. call, foul. 파울이야. 외치는 거야. 모든 애들이 파울을 하면 파울을 외칠 거라고 예측이 되고, 그리고 out of bound의 bound는 경계거든요. 경계선을 벗어났어. 내 공이 말이야. 라는 걸 인정할 거랍니다. 그럼 이런 상황인 거야. 친구들끼리 농구하고 있으니까 친구잖아. 그러니 야, 너 파울이잖아. 미안. 맞아. 미안해. 라고 하던가 미안해. 나 이거 파울했어. 다시 하자. 라고 쉽게 인정할 거다라는 말인가 봐. 더 들어갈게. Caring about one's friend. 내 친구를 care. 내가 뭐 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는 거지. 내 친구니까. 왜 신경 써? 걔와 게임하는 거 계속할 거니까 멈출 거니까? 계속해야 되니까. 즉 얘는 내 친구니까 관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바로 그것들이 reduce to, 이어지는 거야. 이런 행동으로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지연아, 여기서 말하는 these actions라고 하는 거는 윗부분에 내가 파울을 하면 콜을 하던가, 내 공이 경계를 벗어나면 미안 인정을 바로 하는 바로 그런 행위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이게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맞나 판단해줘. 여러분들이 나 평가해봐. 맞나? 예시 1번은 친구와의 경기야. 그래서 나는 내가 파울했거나 공이 벗어났거나 하면 바로 인정해. 돼? 왜 그러냐면 나는 친구랑 관계를 keep, 뭐 해야 돼서 그래? 지속해야 되니까. 친구 신경 쓰니까. 됐지? 근데 이것과 예시 2번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그럼 내 생각에는 친구와 경기하는 상황이 달라질 거야. 왜? 상황 윤리학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들아, 이거 번역 한번 잡아봐. 하지만 이 정리된 게임이요, 플레이드 되는데 오피셜을 가지고 플레이드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피셜은 1번 뜻이 뭐예요? 공식적이냐. 근데 게임에 대한 단어야. 그럼 뭐라고 바꿔야 될까? 여기서 얘는 명사거든? 아는 단어 있어? 심판이라는 단어야. 우리가 아는 건 공식이지만 게임 안에서 벌어지는 오피셜들이 나오면 그땐 소재에 맞게 다이어를 번역해야 돼. 심판이야. 그럼 이제 심판과 함께 진행되는 게임이다 라고 하는 건 운동선수들이 하는 심판하에 하는 공식적인 경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뒤에 주어가 이제 친구들이 아니야, 잔챙이들이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운동선수들이 한다는 거야. 야, 이 운동선수들은 not admit, 뭐 하지 않아? 인정 안 해, 잘. 왜? 이건 경기니까. 그럼 쌤, 여기 위에 나왔던 너희들 쉽게 인정할걸? 이런 단어와? 아니야. 심판이 생기는 공식 경기가 되면 인정하지 않아. 단어 같은 의미야? 완전 반대 의미야? 들어가는 거 확인이야. 이렇게 확인했으면 나 지금 잘 예측한 거야. 짬밥 잘 쌓인 거야. 어디미터 하지 않아? 그 똑같은 파울이나 위반을 하지 않아. as. 왜냐 하면 이렇게요. 왜냐하면 경기를 이기고자 하는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 보다 이렇게 들어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잠깐 정리해 볼게요. 공식적인 경기일 때는 인정을 한대요, 안 한대요, 여러분들? 안 해요. 그리고 그 안 하는 이유는 뭐가 중요해서래요? 승리가 중요해서래요. 자,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돼? 그럼 이제 4번 선지가 왜 맞는지까지 한 번만 볼게. 됐지? 그걸 위해서는 형광펜, more과 than을 좀 잡아줘. 자, 왼쪽으로 가. 쌤은 여기 위에다 좀 적을게요. 자, more than. 똑같이. 쌤, more than이 나오면요, 이거는 무슨 급이기 때문에 쌤이 잡는 거냐면 비교급이기 때문에 잡는 거야. 어떤 문장이든 똑같아. 비교급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하나야. 자, 비교는 대상 하나 나와, 두 개 나와? 본문에 나오는 비교 대상은요, 무조건 반대의 범주일 거예요. 얘가 남자면 얘가 여자일 거고요.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라는 반대 범주로 봐야 돼요. 그럼 앞에 나오는 건 경기를 이기는 거죠. 그게 반대 범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반대라는 건 예시 2번과 반대되는 예시 몇 번? 1번. 예시 1번에서는 뭐가 중요했는데? 관계지수. 근데 그와 달리 뭐가 더 중요하거든? 승리가 더 중요하거든. 이런 반대야.
그렇기 때문에 4번의 concern for competitor, 경쟁자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럼 이때 경쟁자는 정말 그 경쟁자의 나랑 같이 하는 친구야. 친구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승리가 더 중요해서 그래. 그래서 4번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예요. 얘는 괜찮은 거예요. 됐죠? 라스트까지 갑니다. situation ethics,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 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확장돼요. 많은 운동선수나 코치들에 의해서요. to mean, 바로 이런 방법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애쓰는 방법까지 확장이 되냐면요. 단어 뜻 하나만 더 볼게요. get away with 하는 시도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거 모르면 다 못 맞춰요. 위에 나왔던 캐스터 사이드 별표 찾고 지금 나오는 get away with를 했는데 away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 근데 get away with는요. 잘 해내다 라는 뜻이에요. 잘 해내다. 그럼 운동선수와 코치들이 잘 해낸다라는 건 본문 안에서는 뭘 나타내야 돼? 승리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 그럼 그들은 많은 행위를 가능한 잘 해내기 위해서, 즉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 우위를 버리는 거야? 경쟁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거야? 지키기 위한 거다라는 게 맞겠지. 그래서 abandon이 아니라 얘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납득이 되지. 어휘 추론 문제는요. 어중이 떠중이를 풀다 보면요. 맞출 때 안 맞출 때가 불규칙해요. 그럼 뭐가 잘하고 뭐가 틀린지를 모르는 친구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됐어? 너무 잘했어요. 자, 이거 한 문제 진짜 중요한 거 많아서 쌤이 디테일하게 잡았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하나 더 보고 잠깐 끊자. 어때? 괜찮지? 35번 가봐. 뒷장. 쌤 보면 35번은 오답률이 몇 프로 이하야? 40% 이하야. 그럼 내가 60이 될지 40이 될지가 지금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맞죠? 대신 풀이법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얘도 왼쪽 하단부에다가 쌤이랑 같이 한번 적어요. 오늘 처음 보는 시간이잖아. 같이 적어. 자, 35번은 제거라고 부르기로 한 유형이야. 그래서 제거 유형, 풀이법. 아주 쉬워. 자, 오늘은 모든 보는 유형이다. 주제를 응용해서 적용하는 거거든. 그러니 모두 똑같아. 1번은 다 못 찾기야. 주제 찾기야. 맞아. 다만 이 35번 문제에서는 주제를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돼. 자, 주제라는 건 뭐냐면 아까 내가 들었던 예시. 봄쌤은 장점이 많은 선생님입니다. 이게 주제고요. 주제라고 하는 건 소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아까 그 예를 들면 소재는 봄쌤이 소재인 거예요. 됐지?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필자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붙여져야 돼요. 봄쌤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붙여져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붙여져야 뭐가 돼? 주제가 돼. 괜찮니? 자, 그럼 주제를 정리한 다음에 이제 고를 텐데 보통 정답이 되는 제거선지, 즉 딴소리하고 있는 제거선지. 자, 일단 이거는 보통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제가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 극혐하는 사람이거든? 절대 맞을 수가 없어. 다만 35번은 논외야. 몇 번 아니면 몇 번? 3번 아니면 4번이야. 보통의 경우 99%가. 2번이 나올 때가 몇 번 있긴 한데 99%는 3, 4번이야. 자, 어찌됐든 제거선지는 어떻게 구성이 돼버리냐면 얘도 마찬가지 소재가 있을 거고 그 문장이 가지는 견해가 있을 거잖아. 여기서 똑같아. 위에 나오는 거랑 얘랑 소재는 똑같아. 얘도 봄쌤 얘기하면 얘도 봄쌤 얘기해. 그런데 중요한 게 뒤에 나오는 견해가 달라. 예를 들면 야, 봄쌤은 장점이 많아서 목소리 들을 때 귀에 콕콕 꽂혀요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봄쌤은요 비하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 학력 위조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 보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지만 비판을 제기하는 뉘앙스로 바뀌죠.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이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게 문제고요. 지금 문제는 난이도 상중하로 따지면 하예요. 하. 근데 이게 어렵게 나오게 되면 소재가 어려워지면서 찾기가 힘들게 나와. 어려운 문제는 내가 가면서 2월까지 한번 봐줄 것 같고요. 요거는 오늘 난이도는 합니다. 체감이 될까? 자, 다시 정리하자. 답은 몇 번 몇 번? 3, 4번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는 똑같을 거니까 소재. 그러니 뭘 디테일하게 잡자? 견해가 뭔지 디테일하게 잡자. 이해됐습니까? 자, 요 문제 푸는 데는 시간 넉넉히 못 줘요. 2분 갑니다. 준비 스타트. 일 분 남았어.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끝낼게요. 고르셔야 돼요. 자, 3번이냐 4번이냐 로또 해봐. 골라. 됐고, 자, 답 부를게요. 손 들어요. 3번 골랐어요, 저는. 3번 골랐어요, 저는. 4번 골랐어요, 저는. 박수. 전원 다 맞으셨어요. 근데 한 번만 후루루 훑을게. 알겠지? 금방 끝내. 후루루 훑을게. 자, 수능 기출은 토픽을 잘 잡아야 돼. 이게 배경 지식 쌓여. 이 글의 토픽은 자기관리의 중요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기관리가 외모 가꾸고 다이어트하고 이런 자기관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 이제 요 개념을 말했던 거라 소재는 어려운 편인 것 같아? 쉬운 편인 것 같아? 쉬운 편이야. 근데 35번이 어려워지면 철학적 소재가 이런 문제로 나오기 시작해. 그땐 좀 까다로워져. 오케이. 자, 토픽은 이거고요. 로직은요,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이 지문 안에서 짚을게요. 이, 중, 부, 정 한 번만 강조합니다. 수능 문제 잘 풀려면 중요하다고 던져주는 것 얌얌 받아 먹어야지 그냥 스무스하게 다 넘어가면 다 놓치는 거야. 이중부정이야? 부정어구가 몇 개야? 2개야. 왜 아니다가 아니라 아닌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뭐 할 거니까? 강조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가들 이중부정이 나오면 그냥 요 옆에다 이어서 써. 난 잘릴까봐. 이중부정이 나오게 되면요. 그냥 부정어구를 다 삭제하고요. 단순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주제와 직결되는 단서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연습 한 번만 해보자. 효빈이 봐봐. 첫 문장 안에 부정어구가 2개가 있어요. 자, 뭐랑 뭐요? 첫 문장 안에요. 첫 문장이요, 성우야? 첫 문장 가야지. 어디요? 첫 문장에 어디요? 이거요? 이거요? 돈트? 그래, 얘 하나 잡을게. 하나 더 있어. 땡? 그 앞에 있는데 돈트 앞에? few. 얘 잡아야 돼. 얘가 enlist는 최소한이란 표현이라 얘가 부정은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뭐가 부정이야? few야, few. 여러분들 A가 있으면 긍정, A가 없으면 부정. A few는 긍정, a little 긍정, few 부정, little 부정이야. 됐어? 자, 그럼 이거 2개니까 삭제하자고. 그럼 번역을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최소한 셀프 케어 액티비티를 위한 시간을 만들길 want. 누구나 뭐합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그럼 첫 문장 읽고 남는 메시지. 누구든 자기 관리 시간 갖고 싶어 해. 이렇게 간단하게 남겨놔야 돼. 괜찮아? 자, 그리고 나서 3번과 4번만 한번 가보자. 3번 문장 읽어보면요. In the short term, 체크. 네, 내가 왔다 갔다 시간 세이브 하려고 지금 적는 거는 여러분들은 왼쪽에 적으세요. 왼쪽에 적으세요. 왼쪽에 적으세요. 자, in the short term이라고 하는 건 단기적으로라는 말이야. 근데 지금 일단 정답은 4번이었으니까 4번 빼고 5번 내려가서 벗에다가 체크해봐. 하나 더. important까지 체크해봐. 여기까지 보고 흐름 한 번만 알려줄게. 이거 자주 나오는 세트야. 자, in the short term이라고 하는 건 단기적으로 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앞부분에는 어떤 구체적인 결정이나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 얘들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 이런 게 나와. 그리고 이 뒤에는 그로 인한 단기적인 영향이 나와. 근데 얘들아, 단기적인 영향은 좋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나쁠 수도 있어. 둘 다 괜찮아. 다만 in the short term이라는 단어 뒤에 뭐가 들어가 버리면? but이 들어가 버리면? 그렇다면 이 but은 장기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할 거고, 맞죠? 무조건 앞에 나왔던 단기적 결과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럼 이것도 예측되는 거지. short term에 플러스 나왔다? 근데 but 보자마자 결국 뭐 한다? 안 좋다라고 정할 수 있는 거고, short term에 마이너스 나왔는데 뒤에 but 나와. 그럼 결국 뭐 하다? 좋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그럼 뒷부분 읽을 필요가 사라질 수도 있어. 괜찮아? 그래서 이어졌던 건 결국 단기적으로는 요것만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의무인 거고요. 우드 워킹 클래스 방금 풀었으니까 이해할 거야? 얘는요, 이게 자기 시간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자기 시간 보내는 거 한 번 놓치는 거보다는 일적으로 해야 되는 거 놓치는 게 너무너무 클 거야. 그러니 내 자기 시간 포기하고 뭐 하게 돼? 일하러 갈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 우리가 셀프 케어를 우선하지 않은 것들이 cumulative, 계속 뭐 할 거야? 누적될 거야. 그럼 결국 안 좋을 거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졌던 거고요. 오답이었던 4번 한번 보시면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우드워킹 클래스라는 소재가 어떻게 가고 있어? 똑같이 가고 있지. 근데 우드워킹 클래스를 등록해요. 뭐 전에요? 디자인 수업 받기 전에 등록하세요야. 그러면 필자가 말하는 우드워킹은 자기관리 시간의 중요성을 어필하는 소재인데, 4번의 우드워킹 클래스는 디자인보다는 먼저 나무 만드는 거 배우세요 라는 소재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괜찮을까? 요 정도가 쉽게 나오는 35번. 됐어요, 체감? 잘했어. 여기까지만 풀어볼게. 이렇게. 잘 들으셨고요. 자, 지금 시간이 4시 44분입니다. 네? 양아치. 55분에 앉으시되 단어 시험 미리 들어갈 수 있게 할게. 볼 친구들은 가져가서 봐도 돼요. 자리만 정리하세요. 3번? 1번 맞아. 40번 문제는 1번 문제의 답이 제일 많이 나와. 근데 얘 오답률 봐봐요. 오답률 몇 퍼야? 75%야. 그거를 함정으로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내가 말을 안 할 테니까요. 한번 답 찾아봐요. 풀어봐요. 답이 나오면 펜을 딱 내려요. 제가 알 수 있게. 답이 나오면 펜을 내려놓으세요. 미안. 묻었다. 미안해. 또 틀렸어. 물티슈 지금 지워져요? 분필. 응. 그렇지. 잘했고. 아, 홍구야. 다시. 아니. 맞아. 힘들게 갔다. 잘했어. 그 중에 답이 있어, 승준아. 그 중에 답이 있어. 맞았어. 소민주 씨 맞았어. 공유했어요? 아, 예. 누가요? 아, 예빈이 혼동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 그렇다면
내가 그걸 좀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내가 이 정도 오답률 되는 거는 선택지에다가 몇 프로가 선택했는지 알려주거든요. 3번 선지가 몇 프로 선택이냐면 얘가 24%였어. 그런데 1번 선지가 40%였고요. 2번 선지가 17%였어요. 자, 그러면 내가 4, 5번 중에 헤맸다면 난 정말 스페셜한 친구예요. 그죠? 극소수를 찍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갑시다. 자, 요약문을 이제 풀어볼 건데 정답은 3번이야. 자, 우리 반 틀렸다 손 한번 들자. 고쳐서 맞은 것도 틀린 거예요. 틀렸다 손 들어보세요. 네, 꽤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왼쪽 맨 아래에다가 적읍시다. 요약 풀이법 갑니다. 요약 유형 풀이법. 사실 요약 유형이라고 하는 건 내신에서도 자주 나오죠. 우리 해석은 어때요? 나와 안 나와? 나와. 배점 제일 높은 문제로 늘 요약 나와서 연습시켰었잖아. 동대보고 생각해봐. 서술형으로 요약 문제 나와 안 나와? 두 문제나 나오잖아. 휘경여고 서술형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서술형으로 조금 더 어렵게 잡는 게 요약 유형이야. 자,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읽어야 되는 건 첫 문장 읽어야 돼? 요약문 읽어야 돼? 요약문 읽어야 돼. 맞아. 대신에 요약문을 읽고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요약문을 도식화, 즉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요약문을 정리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문의 흐름을 주의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플러스 가능한 간결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요약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면 지문에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순서대로 지문이 나오겠지를 알고 있으면 답 찾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쉬울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말에 요약문 도식화의 두 가지 포인트야. 뭐? 흐름. 그리고 뭐 해야 돼? 간결해야 돼.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요약문을 정리를 해놓으면 지문을 다 꼼꼼히 읽는 게 아니라 A와 B 자리에 들어갈 단서를 찾아 읽는 식으로 독해를 해야 돼. 지금까지 읽었던 거랑 약간 다르지. 꼼꼼히 읽는 것보다는요, 단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문에서 단서를 골랐더라도 그 단서는 선지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바꿔놔요. 자, 그걸 뭐라고 불러, 얘들아? paraphrasing이라고 불러. paraphrasing이라고 하는 건 모든 유형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논리야. 그럼 paraphrasing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3번 마찬가지로 선지 바로 정답 짓지 마시고요, 아닌 것부터 제끼십시오. 그게 좋은 접근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요약문을 어떻게 정리하나를 좀 보여줄게.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선생님, 이 정도 요약문이면 어렵지는 않은 문장인데 in a situation, 어떤 상황이 있어 지금.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재정적인 A의 상황이야. due to, 뭐 때문에, 준우, 뭐 때문에, due to, 우리가 외부의 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재정적으로 A라는 상황이 있어. 됐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안에서 퍼포밍 아트라고 하는 건 이게 행위 예술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컴마 찍히고 또 컴마 찍혀. 이런 걸 보면 괄호 묶어버릴 거야. 됐나요? 자, 그리고 얘가 주어니까 B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마 뭐일 가능성이 높아? 동사. 그리고 어디언스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후 이하는 누구 꾸며줘요? 어디언스 꾸며주면 될 겁니다. 즉, 요약문을 정리할 때는 직독직해가 우선이기 때문에 구문 분석이 뒷받침 안 되면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알겠죠? 자, 그럼 직역을 해봅니다. 외부의 자금 의존 때문에 재정적인 A가 있거든요. 자, 그럼 옆에다가 정리. 여러분들은 열 맞춰서 오른쪽에 정리. 이것 때문에
이게 있음. 그리고 그런 상황 안에서 행위예술은 이렇게 이어가니까 나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 이런 상황에서 행위예술이라고 하는 건 독특하고 살아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건데 그게 관객을 비하게 될 거야. 다만 이 관객은 어떤 관객이냐면 행위예술의 경험을 value, 가치 있게 여기는 애들이야? 무시하는 애들이야? 가치 있게 여기는 관객이야. 요 정도까지. 됐을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찾아야 되는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가 바로 첫 번째 재정적이야. 지문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첫 번째, 돈과 관련된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골라 읽어야 돼. 그리고 돈과 관련된 얘기를 캐치해냈다. 그럼 그 다음은 관객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지를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읽는 거야. 순서대로 꾸준히 읽지 마시고.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갔을 때 쌤이 이건 지문이 좀 길어서 형광펜을 미리 쳐왔거든요. 먼저 좀 쳐줄까요? 쳤나요? 자, 그럼 이대로 가면서 선생님이 여기서 잡을 거는 이거야. 자, 우리 토픽에다가 내가 불러줄 테니까 간단하게 적을래? 토픽은 행위예술의 토픽 부를게요. 행위예술의 재정적 불안정과 관객 확보. 그래서 행위예술에 대한 글이었고 로직까지 적을게요. 로직. 지금 내가 형광펜 친 거에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야? 다 역접이야. 그래서 연속되는 역접이라고 적어봐. 로직에다가 연속되는 역접. 자, 역접어구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오면 우리는 글을 유연하게 바꿔가면서 흐름을 타셔야 돼요. 맞습니까? 좀 힘내서 갑시다. 빠르게 한 번만 읽어볼게. 쌤 손만 따라서 와봐. 나 봐 이제. 종이 보지 말고. 자, 현대 사회에서 행위예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뚜렷한 카테고리를 형성합니다. 뭐로 써요? 대중 오락으로 써요. 그건 in opposition to 무엇과 반대되냐면요. 매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건요. 넷플릭스 생각하면 돼요. 대중들한테 뿌리는 배급업자란 얘기예요. 그게 through the media expertly staged performance, 공연에서 무대에서 공연되는 것들을 대중들한테 뿌리는 것과는 반대됩니다. 그리고 이 staged performance라고 하는 건 녹화된 다음에 edited, 뭐가 돼요? 편집이 돼요. 그러니까 딱 넷플릭스 생각하면 돼. 그러면 퍼포밍 아트라고 하는 건 넷플릭스와는 opposition, 뭐한? 반대되는 distinct, 비슷한 거야? 특색 있는 거야? 특색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문장 읽고 머릿속에 남는 거. 행위예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건 distinct한 거예요. 얘만 남아주면 돼. 다만 바이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건 앞뒤가 뭐 돼야 돼? 반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디가 어떻게 반대되지는 짚으면서 갔으면 좋겠어. 자, 근데 뒤에 보니까 시어터야, 발레야, 서커스고, 콘서트고, 로데오고, 스토리텔링이야. 얘들아, 이거는 녹화했다 편집하는 것들이야? 실제로 벌어지는 것들이야? 실제로 벌어지는 거지. 쌤, 그러면 요렇게 주어로 나열한 건요, 넷플릭스 쪽이에요? 행위예술 쪽이에요? 행위예술. 그럼 왜 바이 컨트라스트를 썼을까? 앞에 바로 나왔던 더부터 에디티드까지는 너무 기니까 내가 그냥 넷플릭스 쓸게. 그래도 이해하겠지, 복습할 때. 얘네들은
넷플릭스잖아. 그지? 이 두 가지를 반대시키려고 바이 컨트라스트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다만 우리가 A에 들어갈 단서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왜? 무슨 포인트가 전혀 안 나오거든. 경제라는 포인트가 안 나오거든. 이해됐지? 뒤에 더 가보자. 자, 얘네들은요. unfold their sign. 그들의 사인은 막 펼쳐집니다. and engage audience. 그리고 관객들을 참여시켜요. 관객들은요. cognitively, 인지적으로, emotionally, 정서적으로 그 현장에 개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 두 번째가 등장을 했어. 누가 등장했어, 지금? 관객 나오지 않았냐? 선생님, 관객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관객들을 인게이지 시킨대요. 그럼 관객들이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B의 단어를 먼저 잡아볼 수 있었어요. 그치? 그럼 우리 선지 B 한 번만 쭉 보자. 쭉 보자. 나는 이거 핸드폰으로 볼게. 일단 B를 한번 보면 1번에는 luse야. 잃어버린다야.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속어. 자, 2번에 스플리트라는 단어 있어. 선지 봐야 돼. 자, 스플리트는 분리시키다, 분열시키다야. 이거 맞니? 안 되지. 반대 의미가 되잖아. 3번에 secure, 확보하다. 어때요? 괜춘인 거예요. 4번에 reach, 관객에게 도달하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동글. 5번에 support, 관객을 지지한다. 뭐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 잡았고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퍼포머, 공연자나 관객들은 참여합니다. 또 누구 나와? 관객. 그리고 또 뭐 한대? 참여한대. 그럼 얘도 B의 단서야. 그럼 B 자리에는 계속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같은 말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다음에 나오는 단어 뭐야? 벗이지. 벗이면 또 앞뒤가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반대돼야 돼. 그래서 슬쩍 보니 앞에는 enjoyment가 나왔지만 뒤에는 무슨 단어가 나와? frustration, 절망감이라는 반대 어휘 나와. 그럼 벗은 괜찮은 거야. 그럼 동일한 공유하는 즐거움을 같이 개입하지만 때때로는요, 좌절의 순간도 온답니다. 그럼 갑자기 좌절이 왜 올까? 산업화되어 있고 컴퓨터화되어진 문화야. 그 안에서 행위예술이라고 하는 건 economically, 무슨 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럼 이제 뭐에 대한 단어 나오겠다는 얘기야? A 들어갈 단어 뱉을게 이 얘기잖아. 그럼 그 단어가 어디겠어? unstable, 불안정한 거야. 그럼 A 자리에 들어갈 거 뭐야? 불안정한 거야. 이렇게 역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럼 선지 뭐가 돼? 우리가 3, 4, 5번 남겨놨거든요. 그럼 A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3번의 A는 challenge야. challenge는요, 도전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위협이라는 단어까지도 괜찮아. 그래서 3번이 답이었던 거고, 4번의 stability, 반대말, 5번의 advantage도 반대말. 그러니까 답 몇 번? 3번. 그럼 뒤에 더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됐죠? 좋아요. 40번 문제는 2점이든 3점이든 못 맞출 문제가 아니야. 대신 접근법이 익숙해야 돼. 요약문 정리는 지금까지 해본 적 없으면 생소합니다. 자주 연습합시다. 됐습니까? 잘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눈가리가 흐리멍텅해지는 걸 보니까 마지막 지문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41, 40입니다. 마지막이요. 라스트 팡. 끝내야지. 자, 얘들아, 이것만 해도 5점이야. 5점이면 등급이 달라져. 그러니 반드시 맞추려고 노력해보자. 위에 오답률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 반타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쪽 반이고 누가 이쪽 반인지를 또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힘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일단 펜 놔봐요. 펜 놔요. 펜 놔요. 자, 그다음에 손 뻗어요. 손 뻗어요. 자, 머리 잡아요. 머리 잡아요. 잡아. 니네가 네 머리 잡아. 잡아. 두피까지 잡아요. 이렇게 뿌리까지. 잡고 위로 한번 3번 올려. 하나, 둘, 셋. 정신 차려. 잠기지 않니 이거? 하나, 둘, 셋. 위로 올려. 올려. 됐어. 됐어. 안 하면 내가 해. 머리 감았어, 안 감았어? 감았어. 됐지? 해보자. 한 지문만 더 해보자. 그래서 얘들아, 이 시간에 내가 지문을 많이 봐봤자 4-5개야. 그럼 수능 공부하는데 4-5개 보는 게 많냐? 안 많아. 그래서 내가 뭐 병행하라 그랬어, 쌤 수업 들으면서. 독해 문제집, 기출 문제집 한 권 같이 하면 되게 좋다고 얘기했잖아. 해봐. 해봐. 내년 되면, 그러니까 올해죠 벌써? 3월 지나면 영어 못해요. 정말로 못해요.
여름방학 때 내가 이 정도까지 하지도 못해. 시키지도. 다른 게 너무 많을 거야. 그러니 방학 때 조금만 더 욕심내서 해봐. 너무 등한시하지 말고. 아시겠죠? 좋아. 자, 41, 42번 풀 건데 얘는요. 사실 5분 안쪽에 끊어줘야 되는 문제야. 네, 우린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6분까지는 재볼게. 준비, 출발. A 단어 무슨 뜻이에요? 필수적인. A처럼 42번이 틀린 거 모르는 거. 자, 3분 경과.
1분 남았어. 돌아다녀 볼까? 답을 맞췄나? 아, 예빈이 아까워요. 두 문제다. 다시 보세요. 아니에요. 42번이요. 아, 요거 다시. 아, 요거 다시. 오호, 얘만 다시. 황지우 41번 다시. 도윤 둘 다. 다시. 얘 다시. 쌤. 맞아요. 예. 요거 다시. 맞아. 요것만. 맥이 어떻게 해요? 양아치죠. 요거 다시. 요거 다시. 준우도 41번 다시. 42번 다시. 오! 아, 지금 정답률 좋다. 아, 홍구 하나씩 어긋나네. 이거 다시. 요거 다시. 요것만 다시. 요? 아, 둘 다 다시. 맞아. 맞아. 베꼈어요? 아니요? 베꼈어요. 누가 누굴 베꼈어요? 제가 이걸 몇 백? 넌 요거 틀렸어요. 어머? 또 틀렸어요? 예. 아유, 틀렸어요. 이거 거의 소거를 쌤이랑 하는데? 됐어? 봐. 보자. 얘들아, 일단은 요거 밑줄 먼저 쳐라. 얘는 길어서 내가 한 판을 못 띄우거든? 자, 위치로 앵간히 비벼줘봐. 형광펜을 하세요. 빨리 해, 기집애야. 아이고. 아, 진짜 니네 산모 잘 봤으면 좋겠다. 이거 산모 대비예요? 나한테는 산모가 수능이야. 여러분들의 수능. 한번 보고 놀아주세요. 죽여. 산모 보면 뭐 해야 되겠냐? 1등급 2명 이상 나오면 야, 2명이면 내 애들이 몇 명인데 2명 나오면. 여기 반에서 여기서 아니? 나는 이 반에서 3분의 1은 들어갈 수 있다고 봐. 1등급이에요? 어때요? 뭐가? 전체 애슐리. 전체 애슐리요? 아, 3분의 1이 되면 다른 친구들도 애슐리? 그 말이야? 미쳤나봐. 우리 민석이가 앞으로 친구들 10명 더 데리고 오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너 없죠? 없잖아. 친구 없잖아. 됐지? 자, 밑줄 쳤죠? 얘들 요거 난이도 높아요. 높은데 제가 딱 보니까 2개 다 맞추거나 2개 다 틀리거나 하는 부류는 많지 않은 것 같아. 오히려 하나씩 틀리는 느낌이 들거든? 그러면 앵간히 내용 이해는 했으나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 마지막 지문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면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황지우 알겠지? 그럼 제가 황지우가 죽어가요. 힘내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많거든, 사실. 수업 시간 한 4시간 하고 싶긴 한데. 자, 요렇게 잡을게. 너무 나한테 질려 할까봐. 이미 질렸나? 보자. 준비됐어? 첫 문장부터. 왜? 이건 주제 찾는 거고요. 어휘 추론 찾는 거예요. 그럼 늘 중요한 게 뭐 파악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치? 자, 이거는 말이야. 명백한 문제야. 그럼 여기서 출발하자, 미소야. 명백한 문제야. 문제. 그럼 problem으로 출발한다는 건
문제 제기부터 시작하겠다 이 말이야. 그럼 뒤에 나올 만한 글의 흐름을 생각해봐.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문제를 던졌으니 해결책까지 언급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쵸? 근데 마지막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자, 내려왔을 때 어떤 단서가 눈에 걸립니까? 여기요. Fortunately 나오지? 자, 요거 왼쪽에다 열 맞춰서 적겠습니다. 쌤, fortunately는요, 그 다행히도 이런 말이니까 앞에 플러스가 나오겠니? 마이너스가 나오겠니? 마이너스. 그럼 뒤에는 뭐? 플러스 나오지 않겠니? 그래서 fortunately가 나오면 여러분들 앞에는 문제점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뒤에 해결책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아마 이 지문은 위에서 말했던 문제가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일단 문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 뒤에 보니까 What is the history of dress야? 자, 이제 이 소재가 약간 생소해. 드레스면 옷이야. 옷의 역사를 다루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에 토픽 올라가서 적어봐. 토픽. 자, 이 지문의 토픽은요, 의복의 역사에 대한 글이었어요. 의복의 역사. 어디다 적어, 표? 거기다 적어. 의복의 역사. 자, 그럼 그 의복의 역사에서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although, 비록 말이야. 텍스타일이야. 이거 동대는 외웠던 단어 아니야? 이거 뭐야? 직물이죠. 텍스타일. 그럼 질감은 텍스처고, 자, 직물은 survive, 살아남아. 그러니까 이 옷 쪼가리 말하는 거야. 아이, 옷 쪼가리. 이 옷 쪼가리는 살아남아. 초기의 역사들로부터 다 살아남기는 해. 땅 파면 입었던 옷 쪼가리가 나오긴 한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복이나 장신구들은요,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뭐를 제공하지 못하냐면, 그렇게 오랜 삶의 기간 동안 증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게는 진행하지 못해요. 말이 좀 어려워. 세모 쳐봐. on. 또 세모 쳐봐. not. 어머? 세모 합치면 이거 뭐가 돼? 아니 좋은 거로. 아, 세모 합치면 네모가 돼 이거야? 자, 세모 합치면 무슨 부정이야? 이중부정이야. 자, 그럼 이중부정이니까 무슨 문으로 바꿔야 돼? 긍정문으로 바꿔야 돼. 자, 그럼 이중부정이 나왔으니까 not을 빼면 결국 이 말이야.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뭐냐면 실제 의복들은 증거의 흐름이 interrupt, 못 되게 돼. 단절되게 돼. 이 말이지. 방해를 받는다는 거니까. 아, 쌤 그러면 필자가 말하는 문제가 이거네요. 의복의 증거가요. 계속 제시되지 못하고 단절되어요. 이 말. 그리고 다음에 연결사 뭐 나와? Therefore. 그럼 배웠던 거 아니야? Therefore 뒤는 뭐가 나와야 돼? 결과. 그래, 계속 이렇게 적용하며 읽자고. 그럼 얘가 결과면 앞에 의복의 증거가 단절됩니다가 뭐가 되겠어? 원인. 그럼 인과관계는 서로 같은 말 해야 돼? 전혀 다른 말 해야 돼? 같은 말, 연결해야 돼? 의복의 증거가 단절돼. 그러다 보니까, 그러므로 to give, 우리가 줄 거야. 누구한테 뭘 줄 거냐면 드레스를 연구하는데, 즉 의복을 연구하는데 비슷한 중요성을 주고 싶어. 뭐에 비슷한 중요성을 줄 거냐면 건축이나 그림이나 인쇄나 기타 등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 제공하는 것만큼 똑같은 중요성을 두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대절 이하는 현기야. 뜻 뭐라고 이거? 필수적이야. 됐지? 그럼 뭐가 필수적이냐면 이런 다른 분야들이 would provide, 제공하는 건 필수적이야. 많은 소스 메테리얼, 연구할 수 있는 메테리얼들을 주는 건 필수적이야. 이 말이거든? 그럼 쌤 우리 정리를 좀 합시다. 의복의 증거가 단절되어 있다는 게 원인이에요. 그로 인한 결과입니다.
의복만 봐서는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의복 외에 다른 분야가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inevitable은 괜찮은 거고 이거 뜻 몰랐다면 반드시 외워야 돼. 뜻 뭐라고요? 필수적인, 당연한 이란 뜻이에요. 다음과 함께 살아있는 의복의 역사는 시작한 지가 오직 17세기에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다른 모든 artifact들처럼 그것은 매우 highly visual, 어떤 대상들이야? 시각적인 대상들이야. 옷이라고 하는 건. 근데 얘들아 다음에 연결사 뭐 나와? however 나왔지? 그럼 however 나오면 또 앞뒤에 어떻게 해야 돼? 반대되는 거 찾아 읽어야 돼. 이걸 알고 읽으면 얘들아 뒤에 나오는 unlike가 눈에 찍혀.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like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 like와 unlike의 반대 개념을 말하는 however이기 때문에 위에 like는 의복과 다른 분야의 무슨 점? 공통점 얘기하는 거야. 조각이 됐든 드로잉이 됐든 클로즈가 됐든 다 비주얼인 거야. 다만 unlike 무슨 점이 있어? 차이점이 있어. 그 차이점은 fluid, 뭐한 영역이라는 거야? 유동적인 영역이야.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정적인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봐봐. 내가 만약에 이 static이라는 단어를 몰랐어. 근데 fluid는 대부분 다 알잖아. 그지? 그럼 static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래서 단서 체크한 게 rather than이야. 자, 저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왼쪽에다 맞게 쓰시면 돼요. 쌤이랑 같이 한번 가보자. B rather than A 이거고 얘를 우리가 아는 익숙한 걸로 바꾸면 not A but B고 이걸 또 한 번 바꾸면 B, not A야. 됐지? 그럼 쌤, 이 지문들이 나왔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우리는 반드시 뭐가 주제라고 봐야 돼? B가 주제야. 얘가 주제야. 그리고 하나 더. A, B는 서로 무슨 말이야? 반대말이야. 그럼 내가 스태틱을 몰랐더라도 앞에는 움직이는 거니까 뒤에는 멈춰있다 이 정도만 번역해도 충분했다는 거지. 근데 외워버리자. 스태틱은 뜻이 뭐다? 정적인 이란 뜻이에요. 좋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분야가 증거를 제공해야 되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거는 맞지만 그 시각적인 게 fluid,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should에다 형광펜 쳤는데 형광펜을 친 이유는 당위성입니다. 당위성이라고 하는 건 글에 무엇을 나타내요? 주제를 나타내요. 그럼 위에서 말했죠. 시각적이긴 하지만 뭐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동적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문장을 보니까 이 garment, 의복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의 몸에서 뭐하는 것으로 보여줘야 해요. 움직이는 것으로요. 그럼 왜 움직이는 것으로 라고 말했습니까? fluid, 뭐 한 거니까요? 변화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B는 괜찮은 거야. 다음 거 가볼게. 요 문장이고요. 별표 칠 거는 C입니다. 자, 이 42번 문제를 풀 때는 3번이냐 5번이냐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오답 포인트였거든. 그래서 설명 한번 해볼게. 봐봐. 지금 내가 푸는 건 오답으로 이어지는 풀이법이야. 그냥 들어. 그냥 들어. 자, 그럼 나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플루이드하고 무브먼트하고 옷이라고 하는 건 그러다 보니까 This is one of the many difficulty. 이게 어렵대.
많은 curating collection, curating은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럼 수집하는 애들이 겪는 어려움이래. 그리고 또한 이유가 된대. 현대 작가들이 의상의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이거나 지적으로 lifeless, 생명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럼 lifeless는 생명력이 없는 거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일 텐데 위에서 분명히 fluid 말했고 movement 말했으면 움직인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3번. 자, 이게 잘못된 풀이야. 왜 잘못된 풀이라고 따지냐? 뒤에 fortunately를 놓치고 풀었기 때문이야. 얘들아, 요즘 수능에서 가장 많이 찍으라고 내는 오답 있죠. 그 오답은 뭐냐면 내용적으로는 타당한 것들만 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순서 삽입 문제 강의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쌤, A, C, B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말 돼. 내가 이렇게 대답할걸? 그럼 이건 왜 답이 안 돼요? 말은 되지만 논리적인 연결이 틀린 거야 라고 말을 해. 수능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자네들은 여기 지금 집중해봐. 자, fortunately 나오면요. 우리 이거 배웠잖아. 뒤에는 플러스 나와야 돼. 무조건. 앞에는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와야 돼.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 괜찮지? 마이너스니까. 어려움을 겪고요. 지금까지 모여져 있는 의복에 관한 것들은 모두 생명력이 없는 죽어있는 것들이에요. 마이너스 맞아 안 맞아? 맞다고. 마이너스를 말해야 되고 마이너스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fortunately로 넘어가는 흐름에 있어서는 lifeless는 맞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될까? 그럼 더 들어가 볼게. 자,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되고 뭔가 생명력이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fortunately 다행히도 1660년대 시기 이후에요. 이때 when more item, 더 많은 드레스들이 살아남아서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풍요롭게 해줬거든요. 분명 fortunately 나오면 뒤에 마이너스 나온다 그래서 플러스 나온다 그랬어? 그럼 플러스 단어에 눈이 빵 찍혀야 돼. 어떤 단어가 플러스야? enrich라는 플러스 정확하게 나오는구나. 그치?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lifeless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우리의 이해는 풍요로워졌고요. 그러다 보니 there are also 또한 많은 꺽쇠 묶을게 painted 되어 있고요. printed 되어 있고요. photographed 되어 있고 filmed 되어 있는 evidence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꺽쇠로 묶은 건요. 의복의 역사에서 나온 증거예요? 다른 분야에서 알려주는 증거예요? 봐봐. 옷에서 나온 거야? 그림에서 나온 거야? 그림에서 나온 거 아니야? 옷에서 나온 거야? 사진에서 나온 거야? 사진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옷을 연구해서 나온 거야? 다른 예술 작품으로 얻어지는 증거야? 다른 예술 작품의 증거야. 즉, 다른 분야가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이해돼요? 하나 더 넘어가 볼게. 야, 그러니 바로 다른 유형의 다양한 예시들이. 그럼 이 다른 유형의 다양한 예시라고 하는 것도 위에 꺽쇠 묶은 거랑 똑같을 것 같아. 맞나? 그것들이 뒤에 묶어볼게. 얘는 검은색으로. about부터 문장 끝까지 묶어볼 때 주어가 뭐가 나와? 옷이 나오는 거지. 그럼 결국 이 꺽쇠로 묶은 건 의복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다른 분야의 증거들이 의복에 대한 증거를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얘기했잖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답이 5번이었거든. 얘가 틀렸잖아. 자,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워. 들어가기 전에 정리 한 번만 할게. 의복의 역사를 연구할 거야. 다만 유동적인 분야라 증거가 단절되어 있는 게 문제야.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야 때문에요? 다른 분야가 제공해주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소화됐을까? 그럼 다음 거 들어가 볼게. 형광펜은 without이야. 자, 저는 이쪽에다 적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면 왼쪽에 적으세요. 됐죠? 자, 들어갑니다. 선생님 지금 withou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without 뒤에 명사가 나오겠죠. 그럼 이 명사가 없다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그치?
들어가 봐. Without the information. 정보가 없다면 말이야. 근데 이 정보는 어떤 정보야? Contained in art in all of its forms. From drawing to sculpture까지 묶여. 쌤 이거 번역하면요. 모든 형태들의 예술에 포함되어 있는, 즉 그림 그리기에서부터 조각품까지 이르는 정보라고 말했어. 그럼 맞춰봐. 지금 without 뒤에 저 블랭크를 채울 건데, 블랭크 채울 건데, 저 블랭크는 의복에서 나온 증거야? 다른 분야에서 나온 증거야? 다른 분야에서의 증거야. 맞지? 그럼 뒤에 나올 말은? 이게 돼야 맞아? 그럼 여러분들 또 질문. 이 다른 분야의 증거는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도 되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있어야 되는 게 without 뭐한 상태야? 없는 상태야. 그럼 뒤에는 좋은 말 나와? 나쁜 말 나와? 나쁜 말. 일단 뒤에는 반드시 마이너스적인 진술이 나와야 돼. 맞죠? 근데 한 번 더 과. 쌤 지금 unlikely가 나왔다는 건 이거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없을 것 같다 이 말이잖아. 그럼 반대항? 긍정이어야 하나? 라는 게 논리적 접근이지. 그럼 부정을 쓸 거라면 마이너스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부정이면 한 번 더 뒤집혀. 그럼 무슨 진술 나와야 돼? 플러스 진술이 나와야 돼. 그럼 얘들아 이 문제의 관건은 뭐였냐면 unlikely 뒤에 이어지는 색깔 하나만 더 쓸게. 대수로 이어지는 이 부분 있죠. 이게 플러스적인 진술입니까? 마이너스적인 진술입니까? 에 따라 unlikely가 맞을지 틀릴지를 확인하라는 출제 의도예요. 괜찮아? 그럼 읽어볼게요. 이 노란색 박스만 읽어보세요. 야, 역사적인 드레스에 대한 표현이 있어. 드레스 표현이야. 이 드레스 표현이 그 원래 제작자나 원래의 소유자의 의도를 어색하게 모방한 것 뿐이야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1960년대에 있던 옷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원래 그거랑 어색하게 모방한 것 뿐이야 라고 말해. 그럼 이거 제대로 봤다는 거야? 잘못 보고 있다는 거야? 잘못 보고 있다는 거네. 쌤 이렇게 보니까 이거 뿔이에요? 마예요? 얘들아 그럼 이렇게만 나오면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근데 앞에 무슨 어구가 또 들어간 게 문제야. 부정어구가 또 들어가 버린 게 문제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unlikely가 되면 안 되고 뭐로 바꿔야 돼? likely라고 바꿔서 그대로 마이너스 진수를 유지하게 들어가야 정답이 맞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좋아. 41번도 잠깐만 볼게. 많이 틀렸어서. 요거는 종이로만 보세요. 자, 41번 정답은 몇 번이었어, 얘들아? 따라와보자. 자, 2번에 비주얼 소스야. 시각적 자료라는 직역이야. 그럼 여기서 시각적 자료라고 하는 건 다른 분야가 제공하는 증거란 얘기예요. 적어봐요. 적어봐요. 핸드폰 갖고 가? 까먹지 말고. 다른 분야가 제공하는 증거. 자, 그게 filling the gaps. 뭘 메꾼대요? 차이를 메꾼대요. 자, 그럼 이때 갭이 중요해, 얘들아. 갭을 동그라미 치고 빼봐. 2번 선지에 갭. 동글. 그치, 옆으로 빼봐. 그럼 이때 갭이라고 하는 거는 격차야. 이 격차는 채워지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야. 이게 뭘 말해? 문제점을 말해. 문제점에서 뭐라 그랬지? 의복에 대한 증거는 뭐 되고 있다 그랬지? 단절. 그럼 제시되지 않는 갭이 있는 거야. 그 갭을 누가 메꿔줘? 다른 분야의 증거가 메꿔줘. 이 말인 거거든. 그럼 갭 위에다 쓰자. 의복의 증거가 단절되는 것. 의복의 증거가 단절되는 것. 그게 갭의 의미일 거고 그걸 feel 해주는 게 visual source. 다른 분야의 증거다. 이런 말을 했던 거지. 괜찮아요? 좋아. 자, 오늘 여러분들 짐 빠져 하니까 내가 나머지 속어까지는 안 할게. 이러면 아마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습니까? 잘했어요. 자,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반드시 무슨 정리 돼야 돼요? 노트 정리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노트 정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잊지 마시고요.